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2,000선 내내 지켜내다가 결국에는 1포인트 때문에 2,000포인트 안착에 실패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세전에서 다시 또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시장을 이끈 업종과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년까지 또 트렌드를 분석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 실패한 것, 이 외국인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인들 장중에는 매수를 보여주다가 매도로 특별하게 전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또 변심을 한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 반장만 열렸고요. 내일 시장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조금 피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전일도 외국인이 100억 안쪽으로 매도를 하면서 기존에 많이 팔 때는 5천억 이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매도폭이 확 줄어들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단연 핵심 이 단어를 주목해보자면 핀테크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와 관련돼서 또 다음 카카오가 내년까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016년도에 핀테크는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핀테크 업체에서도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게요. 뱅커월렛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11월 23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규 사업, 신산업 영역은 초기에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가 가장 앞선 선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2016년도에도 핀테크 하면 이제 카카오가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음 카카오의 주가 흐름 주목해서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 한 해 연이어서 동반 강세를 시원했던 만큼 너무 이미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는? 일단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에 이제 모바일 결제 금액이 3천억에 불과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이 금액이 13조 2천억으로 연평균 157%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ICT 업체들도 삼성페이를 통해서 전자결제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유통사들, 신세계 같은 이런 회사들도 신세계페이라든지 이런 뭐 자체 전자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업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고 있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1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업체가 선두권으로 부상하는지 여부를 두고 이제 전자결제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KG 모빌리언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서 나온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안이 이제 좀 확대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삼성페이가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두권으로 삼성페이가 치고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안주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9월과 같은 강세 내년에도 기대해 볼 만한가요? 일단 보안주, 핀테크에서 이제 편의성만큼 중요한 게 보안과 관련된 시장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슈프리마나 크루세텍 같은 생체 보안 시스템 업체들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거 외에도 시스템적으로 미넨지 같은 보안 업체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한국 정보 인증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삼성 이제 범용 공인인증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 삼성의 지문인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전자결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은 꼭 함께 챙겨보셔야 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또 시장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있겠죠.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추스려서 다시 매기를 집중시켜야 될까요? 네,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0포인트, 코스닥은 700포인트의 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강 업체들 주가가 많이 싸서 반등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3만 원을 깼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관심 가져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출 우려, 그리고 SK그룹의 지배구조 이슈로 최근에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뭐 매 분기 1조 이상씩 벌고 있는 회사가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진한 수급, 외국인 기관이 뭐 동반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SK 하이닉스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세일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SK 하이닉스까지 관심 종목으로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